우리가 서로에게 남기는 장면들. 첫 문장은 그에게 비쳤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 떠나지 못할 거야. 퇴근 후 17분 늦게 열린 카톡 알림에 달린 문장이었다. 그날 나는 야근을 접고 주차장으로 뛰었다. 옥상 주차장의 바람은 금속 냄새가 났고 엘리베이터 버튼 위에 붉은 불빛이 심장을 재촉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어긋났고 주말마다 잠깐 만났다가 헤어질 때 더 외로워졌고 서로 선물했던 컵에 금이 갔다. 그래서였을까?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의 메시지는 낡은 필름이 탁 하고 걸리는 소리처럼 내 마음을 멈추게 했다. 멈춘 그 틈에 나는 엑셀을 밟았다. 그는 이미 터미널 표를 끊어두었다. 밤행버스, 목적지는 바다. 앉자마자 내 손에 종이 티켓을 건네며 그는 말했다. 우리 처음 만난 날 난 사실 너보다 30분 일찍 와서 주변을 돌았어. 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장소는 미리 익숙해지고 싶었거든. 그의 고백은 어딘가 촌스러웠다. 그런데 그 촌스러움이 우리가 잊고 있던 어떤 온기를 데려왔다. 창밖은 검은 거울 같았고 우리 둘의 얼굴이 덩어리로 비쳤다. 버스가 고개를 돌 때마다 우리의 과거가 스쳐 지나갔다. 대학 앞 분식집, 장마, 코인 노래방, 편의점의 미지근한 캔커피. 그 풍경들은 아직도 내 코끝에 머물러 있었다. 바다에 닿았을 때는 새벽이었다. 파도가 가까이까지 다가왔다가 발길을 돌리듯 물러났다. 우리는 신발을 손에 들고 아직 차갑지 않은 모래 위를 걸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이 길었다. 그는 모래 위에 작은 원을 그렸다. 이만큼은 너. 그리고 옆에 조금 더 큰 원. 이만큼은 나. 두 원이 겹치는 부분에 그는 엄지로 별을 그렸다. 여기가 우리. 우리는 한동안 겹친 별을 바라봤다. 둘 다 말수가 줄어드는 나이가 되었고 표정으로도 다 말하지 못하는 순간이 늘었고 침묵이 더 편해졌다. 그런데 그 침묵이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우리 사이에 앉아 있었다. 불편하지 않았다. 불안하지도 않았다. 대신 오래 남을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우리는 왜 자꾸 도망치듯 떠나려고 할까? 그는 바다를 보며 답했다. 붙들면 상할 것 같아서. 직장, 집, 부모의 병원, 통장의 숫자, 종종 내 자존감. 붙들다 보면 모양이 흐트러졌다. 떠남이 늘 정답은 아니었지만 떠나본 사람들이 돌아와 말할 수 있는 문장이 있었다. 그래도 좋아 같은 문장. 우리는 그 밤 서로에게서 도망치지 않기로, 대신 조금만 더 솔직해지기로, 부탁을 미루지 않기로 약속했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그는 웃었다. 배가 고프다. 오래 묵혀둔 감정은 쉽게 꺼낼 수 없어도 배고픔은 정직했다. 우리는 바다 앞 포장마차에서 국수를 먹었다. 열무김치가 사각거리며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깨웠다. 그는 뜨거운 국물을 훅훅 불어먹다가 말했다. 너는 내 기억 속에서 늘 노란색이야.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무슨 노랑? 장마 끝 오후 물기 머금은 노랑. 네 웃음이 그랬어. 나는 그의 말에서 오래된 노래의 한 소절처럼 익숙한 리듬을 들었다. 서로를 색깔로 기억하는 일. 그건 오래된 우리만의 언어였다. 우리는 이틀을 더 머물렀다. 첫날은 아무 계획 없이 걷고 둘째 날은 지도에 별표를 찍으며 돌아다녔다. 작은 등대, 텅 빈 골목 벽화, 오래된 서점, 이름 모를 찻집. 사진을 많이 찍지는 않았다. 대신 그림처럼 장면을 외워두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방식, 서점 주인의 부드러운 목소리, 카운터에 놓인 누렇게 변한 엽서. 매 순간 이건 남겨야 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손을 뻗지 않고 눈으로 오래 쳐다보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기억에 남은 것들은 시간이 조금 지나도 이상하게 모양이 흐려지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 우리는 혼자만의 자리들을 확인했다. 그는 상사와 갈등이 길어지다 보니 퇴사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고 했다. 나는 부모님 요양병원과 회사 프로젝트 사이에서 매일 아슬아슬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서로의 시간표를 조율하며 이때 전화 가능, 이때는 못 받아를 명확히 적었다. 사랑은 배려라는 말은 너무 뻔하지만
배려의 기술은 늘 새로웠다. 독립성과 의존성의 균형을 잡는 일은 배운 적이 없는 수업이었다. 우리는 시행착오를 숙제로 삼았다. 서로의 혼자를 해치지 않고 서로의 둘을 키우는 연습. 그리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왔다. 낙엽은 고운 척하면서도 바닥에 닿을 때 쿵하고 작은 소음을 냈다. 우리는 그 소음을 들으며 산책을 했다. 어느 날 그는 갑자기 멈춰서서 말했다. 우리 잠깐 멀리 가자. 이번엔 기차.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경보음이 울렸다. 이번 여행은 어쩌면 우리 관계의 다음 장을 결정할지도 모른다는 예감. 기차는 강을 따라 달렸고 창밖에는 강을 건너는 새의 그림자가 빠르게 지나갔다. 우리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지 않았다. 대신 팔꿈치만 가볍게 닿았다. 그런 거리감이 좋았다. 우리의 온기가 닿을 만큼만 가까이, 서로가 숨 쉬는 공간을 남길 만큼만 멀리. 도착한 곳은 그의 고향이었다. 그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둘러보며 소년처럼 웃었다. 나는 그 표정을 사랑했다. 운동장 한 귀퉁이, 오래된 은행나무 아래서 그는 잠시 말이 없어졌다. 여기서 나는 처음으로 세상을 미워했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가난했고 아버지는 늘 화가 나 있었고 난 도망치고 싶었지. 그는 나를 보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의심했어. 언젠가 떠날 거라고. 나는 그때서야 이해했다. 우리가 자주 서로를 시험하던 이유를.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엔 내가 잡을게. 네가 놓치지 않게. 그 말은 약속이었고 사과였고 결이었다. 여행 마지막 날 우리는 작은 수목원에서 벤치에 앉아 노트 한 권을 펼쳤다. 한쪽 페이지에는 기억하고 싶은 장면을 적었다. 다른 쪽 페이지에는 그 장면을 지키기 위한 약속을 적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 너머로. 네가 웃던 얼굴 아래에는 바쁜 날에도 최소 하루 한 끼는 같이 먹자 같은 약속이 붙었다. 장면은 쉽게 생겼다가 쉽게 사라지지만 약속은 시간 위에 닻을 내리는 일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장면들에 닻을 달았다. 겨울, 그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다. 예상보다 단정한 결말이었다. 그는 2달 정도 쉬면서 자격증 공부를 하기로 했다. 나는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며 주말마다 그의 공부 도우미가 되었다. 도서관에서 마주 앉아 각자 다른 책을 읽다가 일정 시간마다 고개를 들어 서로를 쳐다보았다. 말없이도 격려가 오갔다. 가끔은 구내식당에서 뜨거운 된장국을 먹으며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 더 좋은 이유를 나열해봤다. 그 목록에는 화려한 단어가 없었다. 서로에게 화내는 방법이 조금 나아졌다. 상대의 피곤을 눈치채는 속도가 빨라졌다. 둘이 있을 때 휴대폰을 내려놓는 시간이 길어졌다. 서로가 서로에게 남기는 변화. 그것이 우리가 남기는 장면의 질을 바꾸었다. 봄이 오기 직전 우리는 다시 바다로 갔다. 처음 갔던 해변과는 다른 곳이었다. 바람은 여전히 장난기가 많았고 파도는 여전히 다가왔다가 물러났다. 우리는 모래 위에 또 다른 2개의 원을 그렸다. 이번에는 겹치는 공간을 더 넓게 그렸다. 그리고 그 공간 한가운데에 작은 네모를 그렸다. 이건 뭐야? 내가 묻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집. 우리는 한참을 그 네모를 바라봤다. 현실의 집은 아직 멀었다. 은행 대출과 부모님의 건강, 그의 커리어, 나의 불안을 고려하면 당장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무모했다. 하지만 우리의 장면 속 집은 서랍 속 엽서처럼 꽂아둘 수 있었다. 필요할 때 꺼내보며 힘을 내는 상상 속지만 분명 존재하는 집. 그날 저녁 우리는 서로에게 편지를 썼다. 읽지 않고 교환하기로 했다. 내가 쓴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다. 네가 내 삶에 들어온 뒤로 나는 더 자주 기억하고 싶어졌다. 그는 다음날 아침 내 편지를 읽고 말했다. 너는 내 삶에서 늦은 오후의 햇살 같아. 그 표현은 우리만 아는 암호가 되었다. 서로를 불러내는 암호. 힘든 날 그는 오늘은 구름이 많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해는 잠깐 숨은 거야 라고 답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하늘에 대해 보고했다.
시간은 흘러갔고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더 평범해졌다. 평범하다는 말은 지루함이 아니라 안전함에 가까웠다. 큰 사건 없이도 우리는 묵직해졌다. 다툴 때도 있었다. 결론 없는 언쟁을 이어가다가 잠들기 전 한 문장을 건네는 법을 배웠다. 내일 이야기 이어서 하자. 내일이 있다는 약속만으로도 마음의 온도가 조금 올라갔다. 사랑의 지속은 대단한 열정보다 사소한 온기의 반복에서 만들어진다고 우리는 천천히 이해했다. 어느 주말 바다 대신 강을 보러 갔다. 강변 자전거 길을 걷다가 우연히 오래된 자전거 가게를 발견했다. 우리는 들어가 낡은 프레임을 쓰다듬었다. 가게 주인이 말했다. 예전엔 연인들이 이걸로 여행도 많이 갔지. 나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떠오른 장면이 있었다. 20살에 내가 친구와 빌린 자전거로 강을 달리던 날, 햇빛이 반짝이던 물결, 갑자기 내리던 소나기, 친구의 웃음. 그 장면 위에 지금의 우리가 겹쳐졌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말했다. 같이 탈까? 그날 이후 우리는 주말마다 자전거를 탔다. 속도를 맞추는 법을 배웠다. 빠른 날엔 앞사람이 바람을 막아주고 느린 날엔 뒷사람이 끝까지 밀어주었다. 페달의 리듬이 합쳐질 때 우리는 우리가 왜 함께 있는지 다시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바다를 찾은 것은 우리의 집이 현실이 되기 직전이었다. 대출 서류에 사인하기 전날 우리는 모래 위에 마지막으로 2개의 원을 그렸다. 이번에는 원과 원을 선으로 연결했다. 그 선 위에 우리는 작은 동그라미를 몇 개 더 찍었다. 이건 뭐야? 내가 묻자 그는 대답했다. 여정의 정류장들. 우리는 서로를 보았다. 여정은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또 떠날 것이고 또 돌아올 것이다. 다만 이제는 도망치듯이 말고 함께 가기로 했다. 우리가 서로에게 남기는 장면들이 서로를 덜 외롭게 만들 수 있음을 믿게 되었으니까. 그날 밤 그는 내 손을 잡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장면으로 남고 싶어?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햇살이 비친 벽 한쪽, 오래 바라보고 싶은 그림 같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너의 웃음 곁에 놓인 따뜻한 물컵 같은. 우리는 웃었다. 그 장면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전부였다. 서로의 일상 한가운데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자리하는 것. 계절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게, 그러나 매일 조금씩 새로운 빛을 비추는 존재.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다. 커튼이 살짝 들리며 벽에 파도 모양의 그림자를 만들었다. 나는 그의 어깨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다. 우리가 서로에게 남기는 장면들이 오래가면 좋겠다. 그는 말없이 내 손을 쥐었다. 그 손의 온도가 어떤 노래보다 오래 내 귓가에 남았다.